페이지 117쪽부터 이제 미분 쪽에서의 이제 마지막 활용 이야기들인데 이런 거지. 미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걸 다 끝냈어요 이제. 미분을 가지고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알아. 3차하고 4차에 대해서. 3차와 4차에 대한 어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3차부터 이야기를 하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몇 개? 3차 방정식의 실근은 3개 이하가 되겠죠. 그치? 최대가 3개고 3개 이하의 실근을 가질 거야. 3차 방정식을 풀면. 근데 그 3차 방정식이 어떤 실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x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가 y는 fx 이랬을 때 fx와 x축 0이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게 실근이 되는 거죠. 그치? y는 fx라는 3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에 이 x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거고 그 개수가 실근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그래프의 경우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3개 또는 x축이 있을 때 x축과 접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극소값이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극대는 안 만나고 극소 뒤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분리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이 3개를 갖는다. 3개. 실근이 3개가 존재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2개의 그래프는 실근 1개와 그 다음에 중근 하나를 갖죠.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는 실근의 개수만 놓고 보면 실근 2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가 실근 1개와 중근 1개를 갖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2개의 그래프는 실근 1개. 그럼 나머지 근은 뭐냐면 나머지 2개는 허근이 되는 거야. 허근 2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3차 방정식을 풀어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그림들. 그리고 여기서 그려져 있지 않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식 내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 2가지 그래프는 얘는 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려도 얘는 그 그래프가 근이 하나밖에 존재 안 한다. 실근이.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2개의 그래프로부터 나오는 근은 얘네들처럼 실근이 1개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자, 극값이 존재하는 이 5개의 그래프들 중에서 우리는 이 5개의 그래프 안에서 실근이 3개일 조건을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요놈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위치를 갖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극대와 극소의 위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첫 번째 그래프는 극대와 극소가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 따라서 이놈은 우리가 극대와 극소의 곱이 음수다라는 과정을 이용해서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2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하나가 0이 되는 거야. 하나가 0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근을 갖겠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극대 또는 극소가 0이 되면서 얘네들을 곱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얘는 극대가 0, 극소가 음수 곱하면 0 되겠지. 극대가 양수, 극소가 0 곱하면 0 되겠지. 곱해서 0이 되는 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갖는 거야. 실근이 2개인 거죠. 만약에 실근이 1개가 되는 이런 경우는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야. 따라서 곱하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같다. 오케이? 극대와 극소의 부호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니까. 응? 극대 극소가 없는 나머지 경우는 뭐다? 극값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실근 하나밖에 없다.
실근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기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3차 함수,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자, 페이지 118쪽에 있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겠습니다. 118쪽에 개정 체크 1번. 자, 실근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이 2차 함수 형태가 지나가는 게 fx야. 얘가 0, 0은 x축을 의미하는 거야.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진행이 됩니다. gx가 3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 함수는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세 개. 3개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x하고 gx가 같아지는 경우는 만나는 교점, fx하고 gx가 만나는 이 교점의 개수가 3개, 3개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죠. 그래프상에서 어떤 게 이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야기가 되고, 자, 1번에 있는 문제를 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변에 있는 이 식의 모양을 fx라고 두고 이놈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거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12 이놈을 이용해서 영역적인 값을 구하게 되면 3으로 묶어주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 따라서 얘가 아래로 볼록한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게 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f 마이너스 2의 값과 f 2의 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에 더하기 1 되면서 이 값이 25 빼기 8 17이 나올 거고, 얘는 8 빼기 24 더하기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니까 얘네들은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므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고 그 다음 2에서의 함수값은 음수거든. 근데 얘가 증가, 감소, 증가하니까 얘네들의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세 개의 실근이 이렇게 같겠지. 그럼 이 세 실근의 위치를 잘 보시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작고 하나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존재하고 하나는 2보다 큰 쪽에 있는 거지. 어떤 근의 위치에 대한 질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것들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는 필수제 2번처럼 나와요. 120쪽으로 넘어가면 119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 그래프 그려서 근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필수제 2번으로 가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다 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주고,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a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a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좌변에 있는 식을 전체를 놓고서 얘를 fx하고 두고 여기 있는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을 두고 a를 우변으로 넘겨서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두고 우변에 있는 함수를 gx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fx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gx라는 함수가 여기 옮겨지는 거지. 옮겨지는 거야. 이게 옮겨졌을 때 실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실근이 되는 거지. 극대값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극대값을 지나는 순간에는 두 실근을 갖고 극소값을 지나는 순간에도 두 실근을 갖고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날 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고 극소값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지금 이렇게 상수가 우리가 이 함수 속의 상수가 상수에만 미지수가 있을 때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A라는 저 미지수가 언제나 상수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전체를 fx라고 주게 되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라고 되고요. 3x로 묶었을 때 x-2가 0이 되면서 x가 0일 때가 극대, x가 2일 때가 극소가 됩니다.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a만 남고요. 2를 대입하면 8 빼기 12 마이너스 4 빼기 a가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극대와 극소의 곱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a에 a 더하기 4가 될 거야. 자, 이 극대와 극소의 곱을 가지고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 얘가 음수여야 된다.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겠죠. 두 번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a 플러스 4가 0이면 두 실근을 갖는다. a가 마이너스 4거나 또는 a가 0이 되면 되겠죠. 또 얘가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a하고 a 플러스 4의 곱이 양수여야 합니다.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보다 커야겠죠. 다른 하나의 방법이 이거였었어요.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까지만 잡고 gx를 a라고 잡은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다 그려요.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뭐 여기 똑같이 f'x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를 잡아주고 그치? 6x를 잡아주고 여기서의 0이 되는가 3x로 묶었을 때 x 빼기 2가 됩니다. 여기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0하고 2에서 극대극소로 가는 거죠. 0을 대입하게 되면 0, 0,0이 되고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가 될 거거든.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gx는 a라고 하는 함수를 지나가게끔 만들어 줬을 때 a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클 때 이 범위에서는 3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3개의 실근을 갖고 여기 접하는 순간 a가 0이거나 또는 이 아래쪽에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이때는 2개를 가져요. 2개를 갖습니다. 2개.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a가 0보다 커지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때는 1개씩을 갖게 되죠. 1개. 저기 나와 있는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결과가 똑같이 나왔는데 하나의 함수 안에 a를 집어넣고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a를 따로 빼서 쟤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문제를 풀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2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 보여드렸고 상수에 a가 있을 때는 따로 분리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약간 심화되게 더 들어가면 근의 부호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의 부호. 필수의 3번이죠. 3번. 필수의 3번에 보면
2x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a 이렇게 둘게요. 근의 부호를 판단하기에는 a를 우변으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a를 우변으로 넘겨서 여기 나와 있는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두고 우변에 있는 상수함수를 gx라고 하는 식에서 fx의 그래프를 다 그리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가 필요하겠죠?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한 다음 여기 주어져 있는 x가 마이너스 1 또는 x는 2에서 극대, 극소를 갖게 됩니다.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대입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 그럼 7 되나요? 7 f 2의 값을 구합니다. 8, 2, 16 4, 3,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마이너스 20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y축, x축 원점이 있고 fx의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겼기 때문에 상수항을 넘겼기 때문에 얘는요 y절편이 반드시 여기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원점을 지나게끔 일부러 만든 거야. 그래놓고 나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7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7이다 라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0 2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해서 2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0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테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원점을 지나고 있어요. 원점을 근의 개수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7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 마이너스 20과 7을 지날 때가 서로 다른 두 근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7보다 클 때는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서로 다른 두 개, 음의 실근 두 개, 음의 실근 두 개와 양의 실근 한 개. 음의 실근 두 개와 양의 실근 한 개가 되려면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야지 음수 있는 두 개, 양수 있는 하나를 갖겠지. 그지? 요놈의 경계는 x축이에요. x축. x축을 지나는 순간에 양수 인근 하나, 음수 인근 하나, 0 하나를 갖게 되니까 이제 이 음수인 실근 중에서 큰 거, 요놈이 넘어가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양수인 거 두 개와 음수인 거 하나를 갖겠지. 그지?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7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클 때 음의 실근 두 개와 양의 실근 한 개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 개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양의 실근, 한 개의 음의 실근 한 개와 실근 한 개, 그다음 양의 실근 두 개. 이거는 이제 아래쪽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양수 인근 두 개와 음수 인근 하나가 있겠지. 그러려면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a가 0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더 만들어 보면 여기서 중근 양수인 중근과 음수근 하나, 음수인 실근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양수인 실근을 갖고 양수인 실근과 음수인근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이때는 a가 딱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똑같이 음수인 중근과 음수인 중근 하나와 그 다음 양수인 실근 하나를 갖는다. 양수인 실근 한 개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때는 극대를 지나는 순간이 되어야 되죠. 극대를 지나는 순간 a가 7이어야 합니다. 오케이? 질문들이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이게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죠. 결국에는 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입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의 위치를 잡아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3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부호를 정할 수 있다. 3-2번 같은 경우에는 4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원하는 바들을 여러분 찾아주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만 잘 그리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미분에서 방정식의 활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부등식의 활용인데, 부등식의 활용은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증명 과정을 잡아내는 겁니다. 자, 부등식 같은 경우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한 증명 또는 주어진 어떤 특별한 구간에서의 부등식에 대한 증명인데,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함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닙니다. 이게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y는 fx라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x축을 어딘가에다 그어요. x축을 어딘가에다 긋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만나는 점의 좌표 말고 여기 어떤 특정한 a라는 값을 딱 정한 다음에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이 부등식 여기 주어져 있는 fx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라고 이 지정을 할 거야.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범위에서의 이 함수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다 위에 있죠. 이 위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값.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면 그러면 이 함수는 전부 다 0보다 큰 쪽에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3차의 경우에는 모든 실수라는 표현을 쓰기 참 어려워요. 하지만 4차는 이게 가능한 게 4차는 W자 모양의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은 그지 딱 정해질 수 있는 거잖아. 이 최소값이 0보다 큰 쪽에 있으므로 얘는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지? 3차의 경우에는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4차는 모든 실수를 기준으로 어떤 부등식을 증명해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개념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 읽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랑 적용을 시켜보는데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게 이들에 대한 최대 최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갈 거다라는 거죠. 보시면 4번에 있는 문제 바로 갑니다. 4번에 주어져 있는 문제 봤을 때 딱 봐도 4차를 줬어요. 3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 이 부등식의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주어진 함수가 4차예요. 그죠? 4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양쪽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 중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놈에 대한 최소값이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오케이? 다시 3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a는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좌변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잡을 겁니다. fx라고 잡고 저 fx에 대하여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 12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 x의 제곱이라고 하는 f'x를 만들고 이 f'x가 0이 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12x 제곱으로 묶어요. x 빼기 2가 0이다 라고 잡았을 때 x는 0에서 접하고 2에서 올라가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f'x가 이렇게 생기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가냐면 fx의 그래프는 여기 감소 증가니까
감소하다가 멈칫, 감소하다가 그래서 증가하겠죠. 이 얘기는 x가 2일 때 극소이면서 최소가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우리는 좌변에 주어져 있는 f2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는 A 값을 정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성립하게 된다. 오케이? 주어진 fx에 2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2 대입하면 16 곱하기 3, 48, 8, 8에 64 더하기 a. 이게 f2고 얘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a는 16보다 크면 이 부등식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부등식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지만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기 위한 조건을 구한 거야. 그치? x축이 밑에 있을 수 있는 조건. 이 조건을 구한 게 a가 16보다 크다가 된 거야. 오케이? 모든 실수를 기준으로 하면 4-1, 4-2, 4-3이 전부 다 4차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건 4차밖에 안 되니까. 3차는 안 되거든요. (5번에) 주어져 있는 건 3차예요. 3차다 보니까 x값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5번에 1번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2x의 세제곱 6x의 제곱 더하기 a.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a값의 범위. 좌변에 있는 함수를 역시 fx라고 줄 겁니다. 좌변에 있는 위의 함수를 fx라 두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여기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라고. f'x 구해야죠. f'x 구하면 6x의 제곱 12x. 이놈이 6x로 묶으면 x-2 0보다 얘가 0이 되어야 되죠. 아래로 블록한 이 2차 함수가 0과 2에서 만나게 되고 여기서 증가하고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어느 부분입니까? 0보다 큰 이 부분에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x는 2라고 하는 이 극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지. 주어진 함수 fx에서 f2가 0보다 커야 되므로 8, 2, 16, 4, 6에 24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a는 8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범위가 a의 범위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x가 3보다 클 때 x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도 좌변에 있는 놈을 fx라고 볼 거고 이걸 fx라고 볼 거고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서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죠. f'x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여기 되는 값이 1과 3이 되고
1에서 3에서 증가, 감소, 증가하는데 3보다 큰 범위에서 3보다 큰 범위에서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되겠는데 F 3이 3보다 커야 되는데 3에서가 딱 최소거든. 따라서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다. 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이유. 3보다 커야 되니까 3에서 0이어도 상관없어요. 3 다음에는 증가하거든. 얘가 플러스 값이니까 이 3 다음에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3에서 여기 3이라는 점에서 0이어도 그 다음에 증가한다라고 하면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다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3을 대입해서 주어진 함수가 9, 54 더하기 27 여기도 27이죠. 27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네들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오케이. 그지? 등호에 대한 처리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 이 문제에서는. 이건 등호를 써야 돼요. 그죠? x가 3보다 큰 범위인데 3에서가 딱 최소거든. 3에서의 최소값이 0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3보다 커지면 그 다음에 증가하기 때문에 x보다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극소가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붙이셔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보여지게 될 거고 그 보여지는 그림 문제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또 풀 수 있겠죠.